어제 헌재에서 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의원님 예. 좀 예상 좀 하셨습니까? 아 사실은 예. 저는 그 김정환 변호사님인가 예. 그분이 신청한 거는 잘 몰랐고 음. 국회에서 낸 거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당사자 적격 내지는 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법률적으로 이제 대통령 몫이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국회에서 낸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제 결정 나고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이분이 12월 달에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였더라고요. 네. 그 김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이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일 판단을- 큰 고비가 청구인 적격의 문제였는데 아하.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엉뚱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오면 네. 내 사건의 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네요. 청구인 적격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헌법소원을 12월 달에 잘 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막아냈다. 막아냈다는 거. 사실은 이 한덕수가 헌재 의견 낸 거 보더라도 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게 발표는 했지만 지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헌재에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말장난이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서를 안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 정식 절차 자체가 아예 시작이 안 돼야 맞는 거지. 아. 그런 논리라면. 예. 아니 그리고 지명 안 한 발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는 술은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지 세상에.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이완규 함성은 이제 스톱이 됐습니다. 뭐 본안 판단은 뭐 이제 봐야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본안 판단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한덕수 뜻대로 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밖에 없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47일밖에 그러니까요.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굳이 정상적인 그 지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래저래 20일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뭐 한 달. 예, 한 달 그럼 뭐 한 20여일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이게 될 가능성은 없다. 예. 끝난 거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는 거고 참 이렇게 되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워낙 계속 막무가내기 때문에 뭐 막무가내요 그냥. 막무가내다. 그러니까 이완규를 지명한 것부터도 이거 그냥 탄핵당할 결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도죠. 유도 예, 탄핵 유도. 소추 유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하더라도 한덕수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애시당초부터 네. 민주당에서 제발 좀 탄핵해줘라 나를. 탄핵해줘야 그걸 구실로 삼아서 내가 사퇴하고 출마할 수 있으니까 탄핵 유도를 계속 하고 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된 게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 얘기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죠. 네. 탄핵 들어와. 예. 그래서 비워두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그런 모습에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안 나오고 광주 가지, 울산 가지, 광주 자동차 공장 자기가 이제 가면서 트럼프와 통화했더니 관세가 유예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아자찬하고 울산에 가서 저 보이시죠? 안전모 쓰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 표정이 근데 왜 저래요? 하기 싫은 거 너무 억지로 하는 게 역력히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근데 그냥 나 여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 이런 표정. 그런데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좀 해석할 여지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티가 너무 나요. 하필이면 사진이 또 이런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누가 봐도 대권 행보 아닙니까 이거? 아, 그 행보는 누가 봐도? 완전 대권 행보죠. 그러니까 지금 예. 저 안전모를 제외한 저 복장이 한덕수 총리가 평생을 살아온 복장이잖아요. 양복에 넥타이 매고 네. 뭐 항상 뭐 법가 쓰고. 그 정부 청사 아니면 네. 어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초청 연사 내지는 세미나 이런 게 평생의 삶인데 그 인생인데. 요새 보면 안전모도 쓰고 어느 또 사업체 갔을 때는 이 예. 점퍼도 입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누가 봐도 저거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거든. 예? 누가 봐도. 근데 잘 안 어울려요. 어색해. 그런 모습 자체가 사진으로 봐도 어색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 근무복이라고 하죠. 네, 이제 예. 그 생산 라인 쪽에 근무하시는 네. 분들 이렇게 점퍼 형태로 돼 있는 예, 뭐 근무- 작업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입은 것도 어색하고 안전모 쓴 것도 어색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가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지지율 추이도 보고 뭐 그러고 있겠죠. 안에서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얼핏 예. 보니까 문화일보인가 거기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드디어 이제 여권 내에서는 여권도 아니지 이제는 국힘 쪽 네. 국힘 쪽 주자 중에는 김문수 전 장관을 그 제치고 1위에 올랐다라는 거를 네, 지금 네, 네. 타이틀을 지금 얼핏 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 정례 조사가 있었는데 이걸 봤더니 지난 14일부터 15일 무선 100% ARS 방식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총 459명. 뭐 이제 샘플은 꽤 크지 않은데요. 얼마 안 되네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범 여권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한덕수 대행이 2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덕수 대행 28.2%. 그 뒤가 김문수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만 보면은 뭐 김문수, 한동훈 업차디지 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덕수 치고 나간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제가 저런 네.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친윤 네. 쪽에서 판을 안 흔들면 이번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이 1등할 판이에요. 근데 저렇게 막 흔들어대거든. 그렇네요. 한덕수. 그러면서 김문수 전 투대한다고 장관이 그러고. 많이 꺼지잖아요. 그렇네요. 사실은 다른 주자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1위였는데 이제는 흔들리잖아. 네. 그러면 기획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판을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김문수는 꺾이고 한덕수가 팍 튀어오르는 건데 이게 추세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또 뭔가 판이 흔들리는 게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러다가 한덕수 총리 네. 5월 초쯤 5월 4일까지 시한이죠? 불출마 선언하면 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간 보다가 결국엔 네. 불출마. 아까 왜냐하면 예.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아까 저희 이제 방송 앞에 방송에서 한덕수 출마 못한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저도 그 왠지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게 높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내가 나가면 이긴다. 이재명 꺾을 수 있다.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해야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도? 아니 예. 여론조사에서 막 예. 부동의 일이야 정말. 음,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누구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와. 음. 그래도 정작 레이스를 시작하면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시작부터 안 돼.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이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판이다. 아니 그 전에 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높게 나왔어요. 아,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아니 부동의 일이었어요. 그때 반기문 캠프 취재 갔을 때 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그때는 뭐 예. 당시 문재인 후보 뭐 이게 출마 예상자였지만 뭐 하여튼 뭐 다른 주자를 월등히 앞서는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반기문.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막 끝내고 또 귀국한 네. 타이밍도 얼마나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한 예. 2주 버텼나? 그리고 그냥 드랍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월등히 앞서는 주자도 정치 신인은 버텨내기가 힘든 판이 이거 네. 선거판인데 한덕수 총리는 그냥 국내심에 올망졸망한 후보들 중에 치고 올라왔다는 거지. 예. 전체적인 대선판에서 놓고 올망졸망. 보면 예. 당선 가능성이 몇 그렇네. 퍼센트나 보여요. 근데 그렇네. 출마한다고? 글쎄 정말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면 네. 너무 믿는 거지 그건. 뭘 믿어요? 점괘를. 저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나온다 그러면은 점괘를 믿든 정말 이게 멱살잡혀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나가면 안 돼. 안 나가면 뭐 큰일 나. 뭐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안 나올 것이다. 객관적인 판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 판이죠. 네, 점괘. 점괘 저는 저도 모르게 빵 터졌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이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